안녕하세요. 수조왕 왕초보 제작자 산들입니다. 지난번 수조왕 제작 A to G 2편에 이어 수조왕 제작 A to G 3편을 통해서 수조왕 관리하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초 심기를 마치고 1회 물갈이를 해준 수조왕의 모습입니다. 처음 수초를 심으면서 발생한 분진으로 탁해진 수조의 물을 맑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2분의 1쯤 물을 빼고 새 물을 갈아주는 것으로 물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용품을 하나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길이 조절 베타 전용 사이펀이라는 제품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길이 조절 베타 전용 사이펀이라는 플레임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쉽게 해당 용품의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사용해보니 공급되는 물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수조 물갈이와 새우, 물고기 등 수조항에 들일 생물들의 물맞이용 등으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새우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기존에 적응되었던 물에서 새로운 물이 있는 수조항으로 옮긴다는 것은 새우의 입장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새우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방울방울 기존의 물과 섞어줍니다. 수조항 물갈이도 물맞이처럼 적은 양의 물을 서서히 공급하는 게 수조항에 살고 있는 생물들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건 당연지사 천천히 물갈이의 원칙으로 삼고 물생활을 이어갑니다. 수초를 심고 첫 물갈이를 마치고 난 후 일주일 우려했던 백탁 현상이 진행되는 것 같고 이끼가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하늘 물결에 흔들리며 수조항을 장식하리라 기대했던 발리스네리아는 수조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잎이 녹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물갈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조항 수량의 절반을 덜어내고 그만큼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발리스네리아에 녹아있는 잎 부분이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녹은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도 했습니다. 물갈이를 하고 발리스네리아에 녹아든 잎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 수조항이 좀 말끔해진 모습이긴 한데요. 백탁 현상의 개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발리스네리아의 잎은 또 녹아들고 있었고 백탁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탁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끼는 번식에 번식을 거듭하고 있고요. 우선 이끼 제거를 위해서 뜰채를 이용했습니다. 크게 거슬리는 이끼를 대강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첫 이끼 제거 작업을 마치고 나니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분 탓인가 싶습니다. 여전히 수조항을 침투한 이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수초들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3분의 1 물을 덜어내고 그만큼 물을 채우는 작업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의지하여 이끼 제거 방법을 알아본 결과 약품을 투입하여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데 이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새우들이 이끼 제거를 잘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마토 새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문 다음 날 야마토 새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로 오는 수중 동물들의 포장 상태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포장 상태는 수초와 거의 같더군요. 야마토 새우들을 스티로폼 상자에 풀어놓고 물맞이를 시작합니다. 물맞이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맞이를 끝내고 수조항에 풀어놓으니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끼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우들과 함께 저 또한 본격적인 이끼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섬유질 플라스틱 봉의 끝부분을 거칠게 잘라내어 이끼가 잘 묻어나도록 나름 머리를 쓴 수제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야마토 새우를 수조에 들인 다음날 야마토 새우의 생태적 특성이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적은 개체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20여 마리.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첫날 활발했던 활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랬던 것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부터는 본래의 습관대로 숨어 지내는가 봅니다. 수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아무래도 야마토 새우로는 이끼 제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야마토 새우 투입 일주일 후 생이새우 100여 마리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야마토 새우를 투입할 때 스티로폼 박스에 풀어 물맞이를 하고 수조에 넣다 보니 새우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스티로폼 박스에 달라붙어 있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이새우는 봉지째 물맞이 과정을 거친 후 수조항에 투입했습니다. 생이새우는 야마토 새우보다 몸집이 2배 정도 크고 먹이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 같아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제거되어야 할 이끼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우들이 매일같이 먹이 활동을 하니까
머지않아 새우들은 그 많던 이끼들을 먹어치우고 신압으로 이끼는 제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탁 현상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물잡이를 합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발리시네리아는 아쉽지만 뽑아내고 산드리아라는 후경수초를 새롭게 심었습니다. 심고 보니 수초의 모양이 살짝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튼튼하고 태생 자체가 생명력이 강하다 하여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하고 심은 수초입니다. 백탁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산드리아를 심은 다음날 물가리와 함께 거름망으로 대강 수조를 정리하면서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날이 주말, 월요일 출근해 보니 수조항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녹조가 낀 듯 온통 녹색으로 물든 수조항, 그것도 탁하기까지. 백탁 현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하나, 딱히 자문을 구할 곳도 없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초를 처음 심은 지 한 달여 만에 닥친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악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